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요일은 이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이 관련 수혜주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그 조기 대선 전에 알아두면 좋을 만한 공약들이 뭐가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러면서 그 중에서도 기관이 쓸어담는 또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에 대해서도 한번 분석해 보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현재 뉴욕 시장 흐름을 먼저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가 지난밤에 이제 말도 안 되는 상승세가 나왔던 거와 별개로 하루 만에 다시 하락 마감을 해줬습니다. 뭐 나스닥뿐만 아니라 지금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같은 경우는 거의 8% 하락 마감을 했다라는 건 굉장히 큰 폭의 하락 마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이렇게 하락을 하다 보니까 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나와줬느냐를 봤을 때는 현재 선물 시장 기준으로는 다시 상승 흐름을 잡아내고 있어요. 아무래도 오늘 저녁에는 하락보다는 상승으로서의 긍정적인 마감이 나와주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해당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또 뉴욕 증시 같은 경우는 뭐 이런 흐름을 나타내는 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지금 뭐가 시작되기 시작했다.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이 본격화가 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행정부가 지금 기존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존보다는 더 이제 관세율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고요. 특히나 뭐 중국이 포기하지 않으니까 구피자니까 더 올린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올리는 비중이 얼마다 관세를 20%를 추가적으로 더 더해버려 가지고 145%까지 올린다고 하다 보니까 뭐가 된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가 여기서 깨갱거리지 않고 뭐한다? 관세 폭탄에 막대응하기로 했다. 그러면서 지금 뭐 할리우드 영화 수입 축소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뭐 중국 시장에서 사실상 미국의 영화가 그렇게 엄청나게 많지는 원래 기존에도 뭐 많이 팔려가지는 않아요. 많이 수입을 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게 사실 의미가 있나 싶지만 뭐 티는 안 나는. 그러니까 뭐 피해는 국민들이 타격은 좀 안 입으면서 그러니까 눈에 티도 안 나면서 뭔가 이제 맞대응할 수 있는 카드로 이걸 선택한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보고 있는데 이러면서 이제 미중 무역 전쟁에 대한 본격화 이것도 사실은 이제 리스크로 작용하는 부분입니다만은 이제 또 중국이 뭐까지 하기 시작했다. 자,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중국이 지금 외교전을 확대하려고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 왕원타오라는 이제 상무부장이 뭐 했다?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주관이라든지 주요 20개국의 뭐예요? 이제 무역산업부 장관과 잇따라 화상통화를 진행할 만큼 지금 현재 서로 편가르기에 본격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나마 뭐 다행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 호주와 인도 같은 경우도 뭐 일부 국가들 포함해가지고 미국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이 많지만 뭐 하겠다. 중국과의 협력은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 또 추가적으로 이제 시진핑 국가주석이 뭐 한다고요? 이제 베트남이라든지 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을 순방하면서 이제 우방 국가들의 이 결속 강화를 노리다 보니까 어쨌든 편가르기는 진행이 될 거예요. 편가르기는 진행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본격적인 또 뭐가 된다? 미중 무역 전쟁으로서 당연히 확대가 되는 건 어쩔 수 없다. 외교적 확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은 지금 시장의 리스크로 작용하죠. 근데 재밌는 건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도 이런 시장의 미중 무역 전쟁 리스크를 가지고서 미국 증시라든지 중국의 증시는 이렇게 상승을 했어요. 오히려 하락했던 건 뭐다? 하락했던 거는 우리나라다. 그래서 제가 늘 얘기하는 게 우리나라만 이렇게 다이렉트 하락 마감을 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번에도 이런 느낌의 하락이 나오지 않을까 좀 생각하는 부분도 걱정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어요. 특히나 이제 코스피의 차트를 본다라고 하면은 오늘 같은 경우 그래서 또 하락을 했죠. 마이너스 0.5%. 다행인 거는 하락으로 시작해서 이제 그 미 증시 선물이 좀 올라와 주면서 양봉으로서 상승 마감해주긴 했습니다. 다만 외국인들 어제 잠깐 들어왔던 외국인들은 바로 다시 나가주면서 개인들의 매수세가 들어오는 부분 이건 긍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표현을 해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코스피는 2400포인트는 지켜내는 게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물론 2000포인트를 깨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뭐 괜찮다라고 표현할 수 있긴 하겠지만 2400포인트를 지켜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흐름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아요. 자, 그러면서 왜 우리가 지금 이제 또 대선
조기 대선 수혜주에 주목을 해봐야 되느냐? 오늘 상한가 간 종목들 보면은 다 뭐예요? 지금 뭐 이 팩트로는 뭐 개별 이슈 있고 뭐 게임주라든지 화장품이라든지 뭐 이런 기업들이 좀 위주로 많이 상한가를 많이 갔어요. 근데 뭐 게임, 화장품 뭐 이런 쪽 얘기하다 보니까 그게 왜 대선이야 할 수도 있는데 최근에 민주당이 뭐 했다? 오늘이죠. 더불어민주당이 드라마와 영화, 웹툰, 게임 등 이른바 K인 콘텐츠 분야를 국가 전략 산업으로 지정하겠다.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정책주죠. 이 정책에 뭐가 들어간다? 이제 K 콘텐츠 관련되어 있는 부분. 그래서 화장품, 뭐 오락, 엔터 관련되어 있는 게임주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이 오늘 상한가 가는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금 조기 대선이라는 이슈를 가지고 갔을 때는 주요 인물들에 대한 아니면 특정 정당에 대한 공약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떤 공약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뭐 대표적인 거는 저출산이라든지 이게 사실 저출산이 제일 대표적이죠. 이거와 별개로 개개인들이 나아가는 이 가치라는 게 있어요. 가치 방향성. 그래서 그 방향성을 어느 정도 집어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일시정지를 하고 직접 확인하시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공약 같은 경우는요, 경제적 양극화를 해소하겠다. 그 다음에 기본소득 도입하겠다. 뭐 K 이니셔티브 비전 제시했다. 그래서 어떤 내용인지는 이제 여러분들 일시정지를 하시고 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같은 경우는 보수 가치를 수호한다. 그 다음에 노동시장 개혁하겠다. 이제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같은 경우는 뭐 한다? 과학기술의 혁신, 그 다음에 뭐 정치개혁 이런 부분에 대해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는요, 공정과 정의의 회복에 대해서 부분에 힘쓰겠다. 그래서 검찰의 독립성을 강화하겠다.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공약 같은 경우는 국방 강화라든지 자영업자 및 중산층 보호 이 부분 이 정도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약자 복지 정책 확대, 그 다음에 뭐 디지털 인프라 및 도시 경쟁력 강화, 뭐 홍준표 대구시장 공약 같은 경우는 국방 강화라든지 자영업자 및 이거 아까 제가 또 잘못 넣었네요. 이거는 중복되니까 그냥 체크를 안 하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뭐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도 뭐 있긴 하지만 사실상에 본격적으로 이런 뭐 공약을 뭐 엄청나게 대선에 대한 부분 얘기했던 건 아직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출마 후 이제 추후 나오는 걸 보고 다시 정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은 어떤 공약이 있는지 정도 좀 체크해 보시고 이 관련주는 제가 주말에 다시 한번 업로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 정도 공약이 있다 보시면 좋고요.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이 저출산이 강한 이유는 이런 개개인의 공약이 아니라 뭐다? 이 개개인의 어떤 이 목표 이런 게 아니라 모두가 나아가는, 모두가 진행하는 그런 공약이 강하다 했잖아요. 그 대표적인 게 저출산이라 했던 거고, 그래서 최근에 또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뭐냐고 하면 저는 이거를 봤으면 좋겠는 게 바로 뭐다? 이제 AI라는 부분이 다시 이슈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정책에 있어서 AI가 은근히 숨은 보석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도 10조 규모 AI 컴퓨팅 센터, AI 도시 광주 구축 대선 공약 검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최근 AI 관련되는 이야기 나오죠.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과거부터 행했던 정책들이 뭡니까? 서울 AI 허브를 10배 확장하겠다. 그래서 서울 AI 테크 조성한다.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같은 경우도 AI 3대 강국. 그래서 국민소득 4만 달러 중산층 7% 만들겠다. 이건 최근에 또 나온 얘기. 이게 어젠가 그 출마 선언하면서 나온 얘기죠. 그제 출마 선언했던가 어젠가 했죠. 그래서 나온 얘기고. 자,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이제 김문수 전 장관 같은 경우도 뭐 하겠다. 특히 대선 공약으로 인공지능 AI 시대에 관련되어 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홍준표 이제 전 대구시장 같은 경우도 사회적 정책 방향으로서는 격차 해소를 언급하면서 아울러 인공지능 지식 산업 시대를 맞아 수월성 교육목 강화해서 AI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야당 인물들이 모두 이 AI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뭐 제가 또 잠시만 얘기하면은 왜 야당은 이재명 대표밖에 없느냐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야당은 뭐 이재명 대표가 나오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라고 봐야겠죠. 여당은 지금 뭐 경선을 해야겠지만 야당은 이거 뭐 그냥 100%라는 말은 없기 때문에 그냥 99.9999999에 무함 사실 100에 수렴하는 확률이기 때문에 뭐 다른 인물 공약을 볼 필요가 사실상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하는 거고, 야당은 좀 이제 지금 경선전에는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으니까 어쨌든 인물이 많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제 AI를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이 AI 같은 게 오늘 또 미국 그 FDA에서도 이슈가 나온 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동물 실험까지 폐지가 된다고 해요. 그래서 약 개발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 그래서 AI 등으로 뭐 하겠다. 독성 및 세포주에 대한 AI 기반 계산 모델로서 실험실 환경에서 뭐 이런 뭐 AI를 통한 다양한 접근 방식을 통해 가지고 이제 이 동물 실험 약 개발은 없애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앞으로 AI 활용도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궁무진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AI가 사실상은 우리나라 대선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적으로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 생각하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AI 관련주들 꼭 주목해 보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종목은 그래서 이 와이즈넛이라는 종목이에요. 보다시피 국산 AI 와이즈넛 올해 매출 뭐 증가 목표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다시피 기관은 최근에 이제 4월달 들어서 지속적인 매수세, 시장 무너지던 말던 기관은 거의 엄청나게 주워담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또 중요한 건 4월 10일이죠. 당장 어제 뭐 했어요? 대선 격전지된 AI라고 하면서 국내 점유율 1위 챗봇 부각되면서 이미 AI로 뭐 했다? 와이즈넛을 엮어놨어요. 엮어놨기 때문에 이제 이게 흐름을 타는지 안 타는지는 스타트 시발점을 보면 되겠죠. 언제 시작하는지 시작점을 보면 됩니다. 시작점을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특히나 이 와이즈넛 같은 경우는 차트가 보면은 이게 이제 샘핑이에요. 샘핑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고 하면은 이게 스펙 합병되고 이제 상장됐어요. 올해. 그러니까 한 번도 대선이라든지 어떤 테마를 가지고서 올라갔던 적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 기업 이 우리가 주가 조작하는 이 나쁜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런 주식을 굉장히 해먹는 걸 좋아하죠. 특히나 이제 차트 같은 경우도 하방 추세 돌파하고 다시 돌리는 자리가 오고 있기 때문에 강한 상방에 대한 기대해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나 지금 이거 최대주주 지분을 보면 아시겠지만 거의 이제 한 40%가 넘어가요. 그래서 지금 한 43%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상 시가총액이 지금 이제 한 1,600억 정도일 건데, 현재 이런 걸 다 제한다 하면은 뭐 여기 플러스 알파 잔여 또 뭐 그 지분을 합친다고 하면은 거의 50%는 잠겼다고 봐야 돼요. 그럼 시가총액 거의 한 800억 정도라 봐야 되거든요. 그럼 굉장히 뭐예요? 이 1,000억 미만의 시총 이런 종목들은 뭐 한다? 이 가지고 노는 걸 굉장히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주식들이 한번 튀기 시작하면요. 뭐 3배고 4배고 10배까지도 올라가는 건 어렵지 않지 않을까 좀 생각하면서 이 와이즈넛에 대한 와이즈넛 이 조기 대선 과에서 AI 수주로 한번 눈여겨봤으면 좋겠고요. 이 와이즈넛에 대한 가격 전략이 궁금하다 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에 제가 링크를 남겨놓을게요. 링크 클릭하셔서 들어오시면은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가 가격 전략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